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홈요가인 필라테스 8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날씨도 너무 많이 더워지고 해서 그렇죠? 이 옷도 막 얇아지고 하니까 몸매 걱정 너무 많이 되는데 그죠. 네, 그 주마다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있어요, 요즘은. 문지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살이 약간 네, 올랐죠? 네. 포동포동하게 오르고 있는데 네.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네, 오늘 이걸 불태워 버릴까요, 그냥? 스쿼트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들 계시고 다른 그 영상들을 보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이 가장 중요한 만큼 또 하체 운동이기도 하고요. 또 전신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걸 통해서 네. 유산소적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의 근력, 엉덩이 짱, 엉뽕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엉덩이를 위쪽으로 힙업시켜 주시는 그런 동작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작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릎이라든가 고관절의 이런 발목 쪽이라든가 이런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통증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렇죠. 부상의 위험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좀 위험 부분들은 숙지를 조금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물론 저희들이 뭐 초보분들을 위해서 동작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네. 초보분들을 위한 그렇지만 중급자들도 또 쉽게 좀 따라할 수 얼마든지 있는, 네. 응용을 하실 수 있게끔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동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동작 스쿼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보여주시나요? 그렇게 할까요? 네. 자, 우리 보통 보시면은 기본적인 스쿼트, 뭐 스쿼트 종류 굉장히 많아요. 다리를 넓게 벌려서 하는 거, 그렇죠. 좁게 벌려서 아니면은 네. 다리를 모아서 또 뭐 발 뒤꿈치를 들고 또 발끝을 들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초보분들을 위한 동작들을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요. 먼저 기본적인 스쿼트 자세는 이 고관절 부위를 접으면서 무릎과 같이 접어서 내려갈 거예요. 엉덩이가 뒤쪽으로 많이 밀릴 겁니다. 이런 네. 식으로. 마시면서 내려갈 거고요. 내쉬면서 두 발바닥 전체를 밀어내시면서 허벅지, 엉덩이 쪽에 힘을 주시면서 올라오셔서 엉덩이를 꽉 조이시는 것까지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초보분들은 무릎과 골반이 이렇게 바닥과 수평이 될 만큼 내려가시는 동작까지도 사실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힘드시죠. 그래서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내려갈 거고요. 오늘 한 요 정도? 이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밀어서 가는 동작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문지 씨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앞쪽으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서볼까요, 자리에? 네. 자, 다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편한 위치에 원래는 골반 너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골반 너비보다 초보분들은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와이드 스쿼트라고 해서 또 따로 동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편한 자세로 보통은 섰을 어깨 때. 넓이만큼 벌려라고 말씀을 그렇죠. 네, 어깨 그러는데 넓이나 골반 넓이나 그다음 크게 차이가 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섰을 때 네. 내가 안정감이 있다 이러시면 돼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끝을 11자로 섰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해부학적 위치로 발끝이 10도에서 15도 정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고관절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발목 쪽에 부담이 훨씬 더 적게 가요. 그래서 이건 처음 알았네요. 발을 11자로 두게 되면 네. 내려가시다 보면 이렇게 무릎이 안으로 그쵸.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려가실 때 보면 여성분들이 거의 이런 분들이 많아요. 다리를 발을 15도에서 정도 이 정도로 벌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시면서 안으로 이렇게 모이는 자꾸 경향이 네. 네, 모이시는데 이럴 때는 발바닥 안쪽에 너무 힘을 많이 주셔서 그런 경우도 생겨져요. 발바닥이 만약에 이게 발바닥이면 발바닥 전체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발가락 끝으로 약간 우리 손으로도 약간 지면을 이렇게 잡는 듯한 느낌으로 발가락 끝까지 넓게 벌리셔서요. 네. 저는 회원분들한테 오리발을 만들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근데 발을 오래발 넓게. 안 돼요, 진짜. 넓게 펴서 그래서 지면을 넓게 그래서 바닥 이렇게 약간 꼬집는 듯한 느낌으로 네. 발 뒤꿈치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힘이 골고루 다 실려져야 됩니다. 네. 자, 이 상태가 되셨다면 본인들 무릎의 위치를 한번 볼 거예요. 지금 문지 씨 같은 경우도 약간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내외전이 약간 이렇게 자꾸 돼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허벅지 바깥쪽으로 약간 변형이 오실 수도 있고요. 네. 무릎 쪽에 통증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의 위치, 이렇게 무릎 뚜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슬관절을 얘기를 하는데 이 동그란 부분이 내려가셨을 때 두 번째 발가락 끝과 똑같이 맞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맞춰주시면은 무릎의 통증을 훨씬 더 많이 줄이고 올바른 동작을 하시기에 조금 편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발이 이렇게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나가시지 않게끔 발바닥 정중앙에 바닥을 골고루. 자, 발바닥으로 이렇게 지면을 밀어서 서시면요. 허벅지 앞쪽, 옆쪽, 뒤쪽에 힘 들어오는 거 네, 느껴지실 힘이 거예요. 들어가요. 네. 자, 다리에 힘을 한번 다시 풀었다가 발로 바닥을 한번 쭉 밀어서 내가 키가 이렇게 커진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배, 등,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 앞이 단단해져요. 이 사두근 쪽이.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준비 자세가 되는 거예요. 네. 배꼽 당기고 등, 허리에도 힘 주시고.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이 내려가시면서 특히나 여성분들이 복부 쪽에 힘이 많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은 허리 쪽에 통증이 많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힘을 쓰기 때문에 얘가 복부에 힘이 빠져버리면은 등 뒤쪽에서만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많이 아파져요. 네. 당기고 당기고 납작하게. 네. 대신에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어깨는 내려올 거예요. 어깨 가슴은 그래서 쫙 쇄골 라인 펴주실 거고요. 자, 손의 위치를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네. 뭐 여기 손 얹을 수도 있고, 네. 허리에다 손을 얹을 수도 있고 뭐가 다른가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으세요.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팔을 앞쪽으로 두시는 게 많이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엉덩이 방향이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팔을 인해서 손은 앞쪽으로, 엉덩이는 뒤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중심 잡기가 훨씬 더 좋아져요.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보통 네네. 분들이 팔꿈치를 많이 잡고 그쵸? 이렇게 하시죠. 네. 자, 대신에 팔을 이렇게 잡던지 팔이 앞으로 가든지 간에 이 어깨관절을 한번 볼게요. 네. 너무 앞쪽으로, 지금 제 어깨관절 보이시나요? 네. 이게 팔이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밀리지 않게끔 당긴 상태에서 팔을 잡아서 엉덩이 뒤로 갈 거고요. 팔이 앞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버리면 벌써 너무 많이 빠지게 된 거죠. 네. 자, 당겨 오셔서 어깨 편안하게 눌러서 날개뼈가 엉덩이 밑에 방향으로 내려가실 수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깨와 등 쪽에 힘이 과하게, 등 상부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복부하고 네네네. 하체 쪽으로 힘을 조금 더 많이 유지를 하시면서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스쿼트가 하체 운동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전신 운동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이 복합 다관절 운동이라고 해서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렇게 다 쓰는 관절 부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복합 다관절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관절 운동. 네. 하나만 쓰는 것 같으면은 그냥 하나의 운동이 되지만 여러 가지의 관절 부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몸 전체의 컨디션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 체력을 굉장히 길러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리고 스쿼트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동작들이 기립을 잘 하기 위해서 서서 그렇죠. 걷고 네. 그리고 앉았다 서고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동작을 하는 건데요. 네. 이 스쿼트는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동작이 아니죠. 네. 우리 앉아서 뭘 집어서 들고 살짝이라도 무릎을 잡아서 물건을 그렇죠. 들어야 생활에도 되고 쓰이는 그런 모든 동작들이죠. 생활에 네. 다 스쿼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 옛날 변기, 네. 지금 변기, 양변기, 재래식 변기 모두 다 앉아야 되죠. 쪼그리고 앉고 네네. 식탁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스쿼트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요. 네. 앉았다 일어나야 운동이 되는데 저희는 앉아만 있죠. 그렇죠. 앉아있기 때문에 이 장요근의 길이가 많이 짧아지기 때문에 네. 허리병이 생겨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쭉쭉쭉 봤을 때 허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자, 나이가 드신 분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저는 무릎이 아파서 스쿼트 같은 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라고 네, 얘기를 그런 하시거든요. 분, 네, 계시죠. 걱정을 하시는데 네네네. 그거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적게 앉으시면 됩니다. 아. 많이 앉았다가 올라오실 때 부담감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쵸. 그래요. 네. 근데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내가 올라오실 수 있는 만큼 내려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맞아요. 과하게 네. 밑으로 내려가시면 나중에 올라올 때 허리가 꺾인다거나 네. 무릎이 먼저 올라온다거나 이렇게 변형 동작이 과한 그렇죠. 동작은 자, 우리 이제는 허리 쪽에 손을 한번 얹고 먼저 네. 살짝 고관절 쪽이 여기 팬티 라인 동그랗게 돌아가는 쪽이 고관절 쪽입니다. 네. 여기에 쉽게 생각했을 때 이게 나무 젓가락이나 우리 쇠 젓가락 하나 여기가 딱 꼬챙이가 여기 딱 옆으로 끼어져 있다 생각하고요. 네.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빼면서 이 나무 꼬챙이를 꽉 여기로 찝어줄 거예요. 이쪽 부위로. 네. 이걸 보고 힙 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힌트. 자, 다시 그대로 두 발로 밀어서 허벅지 힘 주시면서 올라와 볼까요? 엉덩이에도 같이 힘.
자, 호흡은요, 내려가실 때 마실 거고요, 올라오실 때 내쉴 겁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스쿼트를 할 때 네. 호흡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내려갈 때 마셔야 되고, 또 올라올 때 내셔야 되고, 이거를 반대로 했었어요, 저도. 내려가면서 네. 후, 올라오면서 마시고. 후 올라오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반대였더라고요. 자, 또 호흡법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려갈 때보다 밀고 올라올 때 우리가 더 힘들게 힘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자, 우리 보통 보면 헬스장에서도 이렇게 기구 쪽에 아니면은 벤치 쪽에나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덤벨로 그렇죠. 가지고 네.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무게 중량을 조금 더 본인들한테 조금 맞춰서 너무 과하지 않게끔 동작을 맞춰서 하실 거고요. 어깨 말리시지 않게끔 그렇게 하실 네. 거예요. 자, 우린 지금 손에 뭘 잡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가슴을 쭉 열어서 마치 뭔가를 들고 있는 듯이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무릎을 완전히 펴지 마시고요. 한 1, 2cm 정도 접어서 먼저 자세를 잡아줄 겁니다. 자, 아랫배 당길 거고요. 힘 들어갔죠? 네. 자, 천천히 마시면서 앉아요. 자, 여기가 접히는 거예요. 자, 무릎은 따라서 접히는 겁니다. 여기가 접혀져서 내려가면서 무릎과 같이. 자, 많이 내려가지 말고요. 자, 두 발 밀어서 후 하면서 골반을 제 위치에 둘 겁니다. 자, 보통 보시면은 흔히들 하는 실수가 엉덩이를 조이시라고 하면 내려갔다가 잘 올라오셔서 네. 이렇게 약간 힘을 주게 되니까. 네, 복부를 앞으로 밀어내시는 경우가 생겨져요. 이렇게 되셔도 허리 쪽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엉덩이 그대로, 조이시는 힘을 네.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꽉 조여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골반이 이렇게 가서 엉덩이가 오리 엉덩이처럼 되는 것도 안 되고요. 너무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앞에 여기 그대로. 만져보시면은 골반뼈, 뒤에 골반뼈 이렇게 높은 뼈들이 있어요. 네. 이 뼈들이 중립 상태가 맞춰질 수 있게끔 이 자세를 바르게 잡으시면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마시면서 천천히 이 부분이 접혀져서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밀어서 가실 거예요. 자, 이때 무릎이 보면요. 네. 예전에는 발끝보다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그쵸. 했었어요. 네네네. 자, 천천히 다시 후 하시면서 올라올 거예요. 근데 해부학적 위치로는 네. 아주 살짝 나갑니다.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네. 이 다리의 길이가 굉장히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고관절에서부터 이렇게 무릎 사이까지 다리 길이가 길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앉았을 때 무릎이 다른 분들보다 살짝 더 나와요. 네, 맞아요. 근데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내려갔었을 때 이렇게 모여지지 않고요.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뺐을 때 자연스럽게 살짝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과하게 이렇게 벌어져서 이 안쪽이 들려지시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주 살짝 벌어져요. 자연스럽게. 그게 자연스러운 그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릎을 살짝 일부러 벌리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엉덩이 조이고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가요. 자, 내쉬면서 두 발 밀어서 후후후후후후. 자, 호흡은 천천히 이렇게 나눠서 하실 경우도 생겨지고요. 어떤 분들은 또 마시고 앉았다가 밀어서 올라오셔서 후 이렇게 뱉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빨리빨리 할 때. 동작이 빨라. 동작을 빨리. 그렇죠. 동작을 빨리빨리 할 때는 네. 지금 운동선수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속도에 따라서 어떤 게 다르냐면 천천히 하시게 되시면은 근력, 허벅지의 두께감이 커지게 되고요. 네네. 빠르게 연결하시면 아무래도 유산소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체지방을 분해하시는데 훨씬 조금 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 빨리 하고 천천히 하고 같이 섞어서 하시는 게 좋죠. 저는 그렇게 해서 수업 중에도 네. 빠르게도 했다가 천천히도 했다가 아주 느리게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호흡은 자연스럽게.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천천히 여덟. 하는 게 더 힘든 거죠. 힘들어요. 네. 다시 천천히 올라오는 게 더 힘들어요. 둘, 네, 맞아요. 셋. 이러면은 힘을 근력이 계속- 약하신 네. 분들은 여기가 막 떨리기 시작해요. 여기가 허벅지가. 저의 모습. 그죠? 그래서 네. 다 올라오시면은 힙 조이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 오늘 요 세 가지를 다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천천히 하고 빠르게 하고 아주 느리게 하고 네, 호흡을. 해볼게요. 자, 초보분들은 손의 위치가요. 보통은 이제 요렇게들 많이 잡고 하시는데 우리는 네. 팔을 앞쪽으로 빼서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되시면 엉덩이를 뒤로 뺐을 때 훨씬 더 중심 잡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자, 요 자세로 한번 잡고 해볼게요. 네. 자, 노멀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깨는 낮추고. 네. 자, 마시면서 내려갈 거예요.
문지 씨도 내려가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많이 안 가셔도 돼요. 여기까지 오셔도 괜찮으니까 네. 내려가실 수 있는 만큼 원래는 골반 높이, 무릎 높이가 같아질 정도만큼까지 갑니다. 그때 무릎이나 이렇게 발끝이나 이렇게 많이 들려지시지 않게끔 발끝 놔줄 거예요. 자, 두 발 밀어서 다시 마시고 내쉬고 발가락으로 힘주면서 꽉 꼬집어 보세요. 바닥 마시고 내쉬고. 우리 지금 뱃살 든 거 빼야 돼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다시 마시고. 요거 우선 10개 하고요. 제가 다시 중간에 설명드릴게요. 네. 다시 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충분하게 빼세요. 네, 네. 6. 땀난다. 지금 땀 나는데요? 올라오실 때 두 발로 똑같이 밀어서 올라오실 수 있게끔 양 다리의 힘이 똑같으신지 계속 한 번 더 체크해봐요. 9. 개수가 맞나요? 네. 자, 하나 더. 마시고 내쉬고. 자, 천천히 내려올게요. 힘들죠? 10개만 했는데. 네. 벌써 땀 나는데요? 자,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셨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네.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 무릎이 먼저 펴져서 올라와 버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라와요. 아, 네네네. 약간 그쵸? 웨이브 타듯이 약간 이상하게. 제가 혹시 아니면은 그렇게 올라왔나요?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해서 등을 구부려서 올라오신다거나. 힘이 들어가지고. 그죠? 같이, 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내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내려가시고. 네. 자, 엉덩이를 뒤로 뺐죠? 네. 그러면 이 고관절이 접힌 부위가 먼저 펴지시면서 무릎이 따라서 펴지는 거예요. 무릎부터 먼저 들고 올라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뒤로 가셨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한번 밀려요. 살짝이라도. 아주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웨이브를 타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시면 허리를 삐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맞아요. 해주셔야 네. 돼요. 그리고 고관절이 계속 이렇게 힘없이 흔들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체 운동만 하신다고 될 건 아니고요. 상체 운동을 같이 조금 해주셔야 네. 돼요. 그래서 상체와 하체의 밸런스가 맞았을 때 정확한 스쿼트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쿼트만 죽으라고 하신다고 해서 좋아지시지는 않습니다. 몸의 네. 밸런스를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 빠르게 하는 거는 팔을 이렇게 잡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호흡 제가 아까 짧게 하는 거 가르쳐드렸죠? 자, 마시고 후, 엉덩이 조이고 둘, 이때 무릎 완전히 다 펴버리면 안 돼요. 네. 한 요 정도? 네. 1, 2cm 정도 접혀지신 상태. 셋, 다시 마시고 넷, 후, 다섯, 엉덩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곱, 저는 풀스쿼트로 깊게 내려갔다가 선생님. 올라올게요. 아홉, 많이 내려갔다 올라오실수록 운동량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초보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밑으로 내려가셨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리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떡해요? 숨이 막 차죠? 저도 얘기하는데 지금 숨이 찹니다. 자, 호흡 한번 골라볼까요? 다시 코로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는 호흡. 자, 한 번 더 코로 마시면서 옆통이 커져요. 내쉬면서 자, 조금 안정이 됐나요? 자, 손을 풀어서 자, 이제 정말 힘든 동작이에요. 천천히 들어가는 동작. 요거는 3번만, 딱 3번만 해볼게요. 자, 팔을 펼 건데 다 안 펼 거예요. 살짝만 접어볼 거예요. 구부린 네. 이유는 있나요? 다 펴게 되면은 지금 힘드니까 앞으로 쏠리실 경우가 생겨져요. 그래서 살짝만 접을게요. 네. 자, 다시 배, 등, 허리 힘주고 발로 바닥 밀어내시면서 자, 천천히 마시면서 하나, 둘, 호흡은 계속 하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이제 허벅지하고 엉덩이 쪽에 조금 집중해 볼게요. 7, 8, 9, 10. 자, 두 발 밀어서 천천히. 하나, 많이 올라오면 안 돼요. 셋, 벌써 많이 올라오면 안 돼. 5, 허벅지 힘 주세요. 6, 7, 8. 쥐어 짜듯이 올라오셔야 돼요. 허벅지 근육을 꽉 짜면서 올라와야 돼요.
자, 하나만 했는데도 벌써 허벅지 근육이 펌핑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앞에 조금 몇 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자, 다시 2개 더 마시면서 제 인생 이런 스쿼트는 없었어요. 둘, 셋. 저는 근육을 조금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 이런 스쿼트를 저 혼자 있을 때 간혹 합니다. 6, 7, 8, 9, 10. 다시 둘. 엉덩이 힘주면서 올라와 볼까요? 네. 엉덩이를 밑에서 이렇게 쥐어 짜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힙 스쿼트예요. 6, 7, 8. 엉덩이 힘 더. 9. 야. 저 이거 하면 팬츠 입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요. 자, 여세를 몰아서 하나 더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우리 이거 뱃살 넣은 거 어떡할 거예요? 5, 6, 7, 8, 9. 며칠 동안에 많이 먹었더니만. 자, 엉덩이가 뒤로 더 빠져야 돼요, 네. 우지 씨. 자, 다시 2발 밀어서 올라올게요. 둘, 셋, 넷, 5, 6, 7, 8, 9, 10. 자, 잘 했는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문지 씨도 잘 했는데 네. 지금 너무 무릎이 앞쪽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상체가 너무 이렇게 앞쪽으로 쓰러지듯이 엎드리셨어요. 근데 보통 일반 회원분들이 그런 동작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가 접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은 상체를 엎드리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네네. 엎드리는 동작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지금 허리 세워졌죠? 네. 근데 여기가 접히는 거예요. 여기에 손을 이렇게 놓고 뒤로 밀어내면 인사하듯이 이 상태에서 이제 무릎이 접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걸 뿐인 거지 척추는 우리가 그냥 일직선으로 봤을 때 그냥 서 있는 세워져 거랑 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회원분들 시키면 이렇게 해요. 인사하듯이 올라갔다가 네. 안녕하세요 올라갔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근데 얘기예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니까 네. 상체가 아무래도 앞쪽으로 쏠리게 그렇죠.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중심을 많이 잘 잡으셔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쵸. 발 뒤꿈치부터 보통은 발 뒤꿈치의 7, 80%가 쏠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보다 너무 발 뒤꿈치를 누르게 되면 또 뒤로 기울어지거나 발끝에 너무 힘을 많이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맞아요. 상체가 또 앞으로 이렇게 쏠려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발 중앙쯤에 힘을 골고루 분산을 해서 균형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제일 어려운 동작이 팔이 귀 옆에 선생님 또 있었는 건가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 동작은 무궁무진하죠. 네, 변형 그쵸, 동작을 그쵸. 이용을 할 네. 동작들은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변형 동작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많습니다. 네, 아주 다음 많아요. 시간에는 새로운 동작을 매번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는. 네. 자, 팔이 귀 옆으로 가요. 네. 보통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은 팔이 귀 뒤쪽으로 가실 수가 없죠. 그러신 분들은 팔꿈치를 살짝 접어서 어깨를 낮추고 동작을 하셔도 돼요. 바깥쪽으로 살짝 여셔도 되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할 거고요. 네. 문지 씨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열어서 그냥 엉덩이를 뒤로 뺀 상태에서 앉았다가 두 발을 밀어서 허벅지 힘주시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동작. 네. 저는 팔을 높게 들어서. 자, 팔을 들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팔을 들었을 때는 팔 운동도 되나요? 그렇죠. 팔 운동, 등 운동, 네, 다 같이 돼요. 어깨 운동, 팔 운동, 팔뚝살도 가늘어지시는 효과도 생겨지고요. 이래서 그리고- 전신 운동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팔이 위로 들었을 때는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효과가 생겨져요. 팔이 밑에 있는 것보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막 숨이 막 차요. 팔이 밑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을 조금 팔에도 더 많이 힘이 들어가니까. 네. 고르게 호흡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호흡에 조금 신경도 쓰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엉덩이도 뒤로 빼야 되고 올라오실 때 각도 이런 것들도 많이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무릎이 모여지시지는 않았는지 무릎을 먼저 들고 오지는 않는지 올라올 때 고관절 부위가 먼저 펴지는지 내려갈 때 고관절 부위가 뒤로 빠져서 엉덩이가 뒤로 충분하게 밀려서 등, 복부 그리고 전체적으로 힘이 다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그 카운트만 헤아리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내려갔을 때 얼마만큼 동작이 잘 되고 있는지를 계속 살피셔야 돼요. 정확성을 따져야 그럼요. 돼. 그래야지 하나를 하셔도 제대로 하실 수 있고 다치시지 않습니다. 자, 두 팔을 저는 귀 옆에요. 자, 어깨는 내려올 거예요. 자, 허벅지 힘 들어갈 거예요. 배 당기고 자, 마시면서 내려갑니다. 밀어서 올라올게요. 올라오셔서 엉덩이 좋을 거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힙 조여서 올라옵니다. 셋, 후, 넷, 마시고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네. 아홉. 확실히 팔을 드니까 힘들죠?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또 했던 것들이 있어서 또 더해요. 열. 자, 천천히 내려볼게요. 자, 어깨 한번 돌려볼까요? 마시고. 네. 호흡 정리하시고. 셋. 후, 땀이 송골송골 맺혔는데요. 네. 후. 오랜만에 땀을 빼서 근데 다섯. 사실 좀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다리를 모으셔서요. 네. 자, 허리 쭉 한번 늘려주세요. 골반 아파요? 네. 자, 무릎도 조금 털어주시고. 자, 무릎을 접어서 엉덩이 뒤로 살짝 빼보세요. 다시 접어서 올라오시고. 자, 네로 스쿼트라고 해서 네. 다리를 모아서 하는 스쿼트예요. 엉덩이를 꽉 조이고. 자, 허벅지 안쪽 근육 조금 더 써볼게요. 그리고 다리를 모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 다리의 힘이 똑같은지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지도 확인이 조금 가능해요. 허리 숙이지 말고 지금 어깨가 지금 자꾸 앞으로 들어와요. 네. 다시 엉덩이 뒤로 빼고 많이 앉으려고 하지 말고 후. 여섯 후. 저는 조금 더 앉아볼게요. 네. 일곱 엉덩이 조이고 여덟 후 아홉 후 어깨가 지금 자꾸 앞으로 들어와 열 하. 자 허리 쪽에 힘이 조금 어떤 것 같아요? 허리 뒤쪽에 기립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가 지금 조금 빡빡해지죠. 네. 하체도 좋아지시고 엉덩이도 빡빡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이 스쿼트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허벅지 근육, 앞쪽 근육과 엉덩이 쪽 부분 그리고 허리 뒤쪽 부분이 굉장히 자극이 많이 와요. 그쪽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해서 운동을 하기도 네. 하고. 자, 오늘 이 운동을 했을 때 저희들 지금 땀이 조금씩 나죠. 우리 저희들 몇 개 안 했죠? 그렇죠. 몇 개 안 했는데 저도 수업 중에는 한 회원분들한테도 그 수업 중에 한 100개 정도씩은 시켜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이걸 한 번에는 아니고요. 네. 20개씩 아니면 20개씩, 10개씩, 10개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네. 어떻게 하든지 조금 많이 시킵니다.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잘 만들어진 상체는요, 잘 만들어진 하체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남자분들 맞아요. 여름 되시면은 이 식스팩 그리고 어깨 근육, 팔 근육 네. 이 여성분들한테 이거 보여주시고 싶어서 팔만 복근 운동만 막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상체는 이런데 근데 다리는 하체는- 말랐어. 네.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체가 먼저 잘 만들어져야지 그 위에 상체 운동을 했을 때 빨리빨리 밸런스가, 생겨집니다. 네, 또. 빨리빨리 생겨주시고 보기도 좋습니다. 하체가 먼저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하체. 그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아니면 조금 더 할까요? 아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하체 근력과 그다음에 전신 운동에 도움이 되는 스쿼트 동작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역시 스쿼트는 정말 대박인 운동인 것 같아요. 제 기본이기도 하지만 네. 기본적인 운동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봤을 때는 맞아요. 어머 네. 저런 거 보고 나도 아,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 맞는 거 아니야? 뭐, 네.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 되지. 이렇게 늘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확한 방법으로 하시다 보면은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법들과 함께 여러분들 건강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네. 조금 노력을 하시는 게 뭐 좋겠습니다. 모든 동작들이 그렇겠지만 개수보다 동작의 정확성, 그럼요. 네, 우선순위를 하시는 게 제일 운동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스쿼트 해서 이제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튼튼한 하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